안녕하세요. 이게 맞나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 상황은 안 좋은데 용산과 국힘에서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세계 경제 탓을 합니다. 오늘은 이게 맞나 알아보겠습니다. 반에서 나의 시험 성적이 어떤지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IMF와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GDP 성장률, 무역 수지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14년간 G20 국가들의 GDP 성장률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G20 평균보다 낮은 적은 이명박 정부 때 2년, 문재인 정부 1년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2021년 4.3%만 볼 게 아니라 2년 합계 GDP 성장률은 3.6%로 G20 2년 평균 합계 성장률 1.6%보다 높은 걸로 볼 때 코로나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GDP 성장률이 많이 내려가서 다음의 GDP 성장률의 회복폭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거라 판단됩니다. 용산 구분은 임기 내내 평균 미달입니다. 좀 굴욕스러운 건 1980년 그리고 IMF 때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용산 구분이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이제 무역 수지도 알아볼 건데요. 역대 정부 무역 수지를 보면 YS 정부 때 IMF가 왜 왔는지 이해가 되죠? 매년 적자예요. 신기한 건 그 어려운 시기에 IMF보다 지금이 더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YS 정부 임기 동안 총 185억 11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용산 구분은 지금까지 단 2년 만에 581억 31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어요. 임기 2년 동안에 IMF 5년간의 3배가 넘는 적자를 내고 있어요. 다른 의미로 보면 참 대단해요. 이렇게 나라 경제 파탄내기도 쉬운 게 아닌데.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무역 수지를 보면 2017년 894억 5200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5위의 순위를, 2018년 798,800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6위의 순위를, 2019년 398억 4,400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11위의 순위를, 2020년 450억 200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8위의 순위를, 2021년 293억 700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18위의 순위를 기록하며 총 2,719억 6,500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내며 이를 하나로 계산하면 326조 3,580억의 흑자로 외환 보유고를 튼튼하게 한 반면 용산 정부의 2년간 무역 수지는 2022년 마이너스 477억 8,600만 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를 내고 197위의 순위를, 2023년 마이너스 144억 5,200만 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를 내고 181위의 순위를 기록하며 총 581억 3,100만 달러의 적자를 하나로 마이너스 75조 5,703억의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저렇게 무역수지 흑자를 내며 코로나 때 선방을 했는데도 언론들은 경제 폭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언론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경제 폭망이 아니라 경제 멸종이라고 할 정도로 기사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래서 언론들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여지는 겁니다.